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정말 뜨끈뜨끈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 인물이 저 개인적으로 뽑았을 때 두 명이었어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요. 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바로 내한 경기 겸 이 토트넘 소속으로 마지막 고별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일요일 밤 이 뉴캐슬과의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 교체된 이후 벤치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이 이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10여 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하게 되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선수로서의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 아쉬움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고별전이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이 경기 자체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소속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 이제 국내 팬들의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내한 경기가 사실상 고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33살이라는 축구 선수로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고요. 네. 여러 측면에서 이제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음. 그 와중에 이 지난 시즌 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제는 선수로서 이제 홀가분하게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손흥민 선수 한국이 낳은 월드 클래스급 축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푸스카스상 수상, 그리고 월드컵 16강, 아시안 게임 우승. 정말 이 축구 선수로서는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게 바로 우승컵이 없었다라는 점이 바로 선수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네. 바로 그 한을 이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으로 풀면서 이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에도 정점을 찍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손흥민 선수는 10대 때 이제 독일로 축구 유학을 가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두 시즌을 보낸 뒤 2015년 8월에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이 꿈의 리그라고 불리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토트넘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기록을 쌓아왔고요. 이제는 유럽 무대를 떠나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이제 미국 리그에서 보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여 년간 활약했고, 그리고 그 전에 박지성, 기성용, 설기현, 이동국 등 수많은 국내 선수들이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고 또 떠나는 선수들은 아쉬워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 전 세계 스포츠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시대라서 국내에서도 유럽 축구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정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도 근데 유럽 중에서 이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페인의 라리가,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세리에 A와 함께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흔히 국내에서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음. 왜냐하면 영국이란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국가고요. 네. 각각 독자적인 프로축구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혹은 EPL이라고 표기하는 걸 정확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자신들이 유일한 프리미어리그다라는 어떤 아. 자부심에서 E를 빼고요. 그냥 PL, 음. 프리미어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바로 PL이다 이런 네. 느낌인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줄여서 EPL이라고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영국 하면 딱 축구가 떠오르고 또 축구하면 영국이라고 할 만큼 축구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5년간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네. 이 영국인들이 얼마나 축구에 열광하는지를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잉글랜드 하면 축구의 종주국 음. 혹은 축구 종가라는 표현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고대 역사까지 포함해서 축구가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봐도 잉글랜드를 축구 종가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잉글랜드는 1871년 축구 리그인 FA컵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1888년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프리미어리그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 쉽게 말하면 잉글랜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프로축구 리그를 탄생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후에 1980년대 말까지 리그 소속 축구팀이 30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이 경기의 질적 저하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1992년부터 20개의 정예팀으로 구성된 이 프리미어 리그를 출범시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초의 프로 축구 리그를 출범시킨 게 잉글랜드라고 하면 역시 이 축구 종가라는 수식어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한 시기에 프로축구 리그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프리미어 리그가요, 이제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리그들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TV 중계권료거든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스포츠 경기 중계권은 오늘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방송사에게 있어서는 이 황금광에 비유될 만큼 큰 시장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같은 선수들이 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했고요. 네.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음. 벌였습니다. 사실 80년대에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했던 이 차범근 선수가 있잖아요. 네. 이 차범근 선수도 사실 당대에 독일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 선수였지만 당시에는 이 TV 중계권 수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터라 음. 국내에서 이제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범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간혹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나 주로 이제 신문에 의존해서만 이제 소식을 들어야만 했죠. 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안방에서 실시간 위성 중계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인기는 전 세계로 방영되는 이 실시간 중계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의 중계권료가 정말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 3년 단위로 주로 책정이 되는데 2025부터 2028 시즌 중계권료가 책정이 됐어요. 네. 이게 보면 영국 내에서만 약 67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11조 원 와. 규모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중계권료가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규모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요, TV 중계권료만 연간 9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권료만 따져도 유럽 4대 리그 중에 독보적인 일이거든요. 네. 2위가 스페인의 라리가인데 네. 이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제 인기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계권료 수익이 약 3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여기에다 이제 스페인 리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기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팀이 전체 중계권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도라서요. 네. 나머지 팀들의 수익은 굉장히 적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라리가는 매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바르셀로나가 거의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그런 매우 뻔한 리그가 돼버린 거죠. 네. 반면에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료가 1위부터 20위까지 모든 구단들의 골고루 배정되는 구조라서요. 각 팀들이 그 중계권료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자금 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팀들 간의 전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고 이것이 전체 리그의 박진감과 재미에
이제 플러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프리미어 리그의 인기 비결로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끄는 이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1992년에 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당시부터 독점으로 중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이자 영국 스카이 TV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를 지상 최대의 쇼로 만들겠다. 음. 이것은 이제 바로 기존의 축구 경기가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관중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프리미어리그부터는 TV 중계에 최적화된 축구 리그로 재편되었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공격과 수비 전환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네. 또한 경기장의 카메라를요, 기존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이 배치함으로써 이 선수들의 생생한 경기 모습을 놓치지 음. 않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프리미어리그를 지상 최대 쇼로 만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정말 그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또 이 축구 경기를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텔레비전 중계로 보는 시청자 기준으로 재설계했다. 이런 점도 매우 인상적인데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언어의 대중성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럽 4대 리그를 보면은 이제 유일하게 영어로 해설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그가 바로 프리미어 리그 아니겠습니까? 네. 영어가 아무래도 전 세계 공용어로 간주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다른 리그들을 보면은 특정 두세 팀이 계속 우승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도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이 주로 우승 경쟁을 하고요. 네. 스페인 라리가도 이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매우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제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메인 스폰서 기업들, 이게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에 앞에 쓰여져 있는 게 메인 스폰서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도박 업체나 주류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TV 중계의 중간 광고 상당수가 또 이런 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광고가 나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축구 경기에 축구 팬들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도 사실 잉글랜드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영국 현지에서도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까지 이제 멋지게 활약한 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됐잖아요. 네. 이제 뭔가 좀 또 다른 또 이제 프리미어리거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탄생을 또 기다려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물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진 축구와 문화와 시스템 뭐 더 나아가서 스포츠 중계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한국 축구계에도 좀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K-팝, K-컬처에 이어서 이번엔 K-스포츠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